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지난해 2023년도에 LA에서 벌어진 이 좀도둑, 쇼플리프팅 관련 이 LAPD 통계 자료가 새로 나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LA에서는 이 좀도둑, 쇼플리프팅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좀도둑이 가장 많이 발생했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또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은 이런 움직임이 일기 시작한 이후에 실제로 버려진 비닐봉지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LA에서 이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들 가운데서는 참 이 쇼플리프팅, 좀도둑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셨을 텐데 새로운 통계 자료가 나왔다면서요? 네, LAPD 자료를 인용해서 통계 분석 사이트 크로스타운이 오늘 아침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사실 통계 자료를 굳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지난해 LA에서 쇼플리프팅, 좀도둑이 크게 늘어났다는 건 업주는 물론이고 또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주민들, 손님들까지도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좀도둑이 늘어났다는 것 누구나 알고 있을 테고 늘어난 폭이 얼마나 될지가 사실 관심인데요.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마 그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LAPD 관할 지역에서 좀도둑은 얼마나 발생했고 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네, 지난 한 해 LA에서 좀도둑 사건은 모두 12,00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11,94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건 그 한 해 전인 2022년보다 무려 81%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2022년에 6,585건이 발생했었는데 1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가 급증한 겁니다. 그렇다고 2022년에 좀도둑 사건이 갑자기 줄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22년만 하더라도 팬데믹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좀도둑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네. 그에 비해서 지난해 유독 좀도둑이 대폭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지금 전해드린 좀도둑 사건, 이건 소매 범죄의 일부분일 뿐이죠. 그렇습니다. 좀도둑이라고 하면 소매 범죄 가운데 하나의 카테고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소매 절도로 보면 그 숫자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소매 범죄는 35,000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네. 역시 그 전해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전해보다 15% 정도 소매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사실 소매 범죄가 너무나 심각해지니까 당국의 태스크포스를 지난해 혹시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LAPD가 LA 카운티 셰리프국, 또 산타모니카 경찰, 버뱅크 경찰,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수사기관들과 협력해서 조직화된 소매 범죄 태스크포스를 꾸렸죠. 네. 또 비슷한 시기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조직화된 소매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 LA 지역의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 지원을 3배 늘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쇼핑몰을 들이닥치는 그 떼강도 사건이 끊이지 않으면서 나온 조치였고요. 네. 그러고 나서 떼강도 범죄가 다소 진압됐을 수는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지난번 범죄 통계 자료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태스크포스가 확실히 떼강도 사건을 줄였다고 밝히면서 플래시몹 강도 사건 33%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LA시의 이 좀도둑 사건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최소 959건 좀도둑 사건이 발생했고요. 와. 연말이 되면서는 11월과 12월 2달 연속 1,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한 달에 1,000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한 달에 보통 500에서 600건 정도 발생했었으니까 그 당시와 비교해서 작년엔 계속해서 2배가량 늘어난 그런 좀도둑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이 어디서 좀도둑이 많이 발생했나 이런 것도 발표가 됐다면서요? 네, 카노가 팍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LA 북서부에 위치해서 쇼핑몰 웨스트필드 토펜가가 있는 곳이죠. 이 카노가 팍에선 작년 좀도둑 767건이 접수됐는데 LA를 지역별로 나눠봤을 때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이어서는 LA 다운타운이었습니다. 카노카퍽보다는 20건 적은 747건으로 집계됐고요. 그 다음이 웨스트 LA의 리틀 도쿄, 또 리틀 오사카로 불리는 그 소텔입니다.
거기에 타겟이 있는 한 블럭에서만 수백 네. 건의 그런 좀도둑 신고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모두 701건 좀도둑 신고가 이루어져서 LA에서 좀도둑이 가장 많이 발생한 세 곳이 다 보면 700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LA 한인타운은요, 좀도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이 좀도둑이 가장 많은 LA 상위 10개 지역에 한인타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그 타운 인근 지역들은 있었습니다. 미드윌셔. 미드윌셔는 네 번째로 좀도둑 신고가 많이 있었고요. 또 네. 벤나이스, 베벌리 글로브와 실버레이크, 웨스트체스터에 이어서 또 한인타운 인근인 웨스트레이크 지역도 상위 10개에 포함됐습니다. 네. 마지막 페어팩스도 눈에 띄는데요. 이 그래요? 페어팩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비롯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그로브몰, 그로브몰이 이 지역에 해당하니까요. 그로브몰 역시 좀도둑 피해를 피해가진 못했는데요. 작년에 총 263건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통계는 신고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뭐 한인타운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우를 합한다면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좀 슬럼화된 지역에 좀도둑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의외로 깔끔한 그 쇼핑몰들이 있는 그런 곳에 좀도둑이 훨씬 더 많네요. 좀도둑이 뭐 이거저것 다 아십니까? 그래도 좀 경비가 더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곳은. 그래서 피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네요. 아니 근데 지금 저희 라디오 코리아 사옥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랄프스만 해도 말이죠. 네. 이 섹션이 완전히 따로 만들어져 가지고 종업원이 따로 지키고 있거든요. 그 많이 훔쳐가는 네, 거. 맞아요. 네.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CBS도 보면 뭐 다 칸을 다 막아놨어요. 물건 하려 그러면 꼭 불러야 되고 말이죠. 화장품 파는 데 가도요. 네. 열쇠로 잠겨 있어서 사람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귀찮아서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아마존을 더 이용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네. 그냥 귀찮아. 그냥 집에 앉아서 그냥 아마존으로 그냥 오더하게 되고 말이죠. 아니면 코스코에서 옷 주문하거나. 네,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플라스틱 백,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뭐 이전부터 꾸준히 확대가 되어 있고 뭐 앞으로 또 다시 법안을 지금 상정하고 있는 모양이던데, 근데 막상 버려진 비닐봉지를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멘붕이네요. 반전이에요. 네, LA에서도 그렇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게 당연시 됐고, 이제 뭐 마켓 갈 때 재활용백 갖고 가는 건 습관이죠. 그렇죠. 10년 전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주가 됐는데요. 2014년이었습니다. SB 270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켓이나 다른 뭐 상점 등에서 재질이 얇은 이 비닐봉지 일회용 무료 제공을 금지시켰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서 살펴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특이한 추세가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버려진 비닐봉지가 오히려 전례 없는 수준으로 증가한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난가요? SB 270 법안이 통과된 2014년에는요. 네. 버려진 비닐봉지가 총 15만 7,385톤이었습니다. 네. 근데 2022년에 보니까 23만 1,072톤이었습니다. 47%가 증가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면서 혹시 버려진 비닐봉지도 같이 증가했을 수 그럴 수 있으니까 있죠. 그 점을 감안해서 인구당 봐도 근데 그랬습니다. 인구 1000명당 4.08톤에서 2022년엔 인구 1000명당 5.89톤으로 역시 늘어났습니다. 4톤에서 5톤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네. 와.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재질이 얇은 일회용 비닐봉지는 금지시켰지만요. 네.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두꺼운 플라스틱 봉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던 게 문제입니다. 아. 10센트 지불하고 우리가 그 비닐봉지 구입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비닐봉지는 더 두껍고 무겁고. 무거워졌습니다. 당시 제조업체에서는 그 비닐봉지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
재활용, 재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게 상업 그리고 농업 환경에서는 종종 재활용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주거 그리고 소비자 환경에서는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결국 재사용이 된다고는 했지만 이 실질적으로 거의 재사용이 안 되는 그런 비닐봉지로 그냥 다 버려진 거죠. 그렇군요. 이에 따라 이런 허점을 이제 금지하는 법안을 다시 마련해서 통과시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길 희망하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 그렇죠. 캘리포니아주에서 모든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닐봉지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네. 네. 오늘 아침에 이 기사를 LA 타임즈가 실었는데 그 LA 타임즈에 사진이 하나 실렸거든요. 네. 이 쓰레기장에 버려진 비닐봉지들 쫙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니까 그 가운데 중앙일보 봉지가 하나 보이네. 코리아가 크게 보여서 깜짝 놀라서 보니까 코리아 데일리 중앙일보를 네. 쌌던 플라스틱 봉지였습니다. 그렇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형경 기자였습니다.